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이 조심스러워진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20분에 담아 차분히 이야기해 볼게요. 왜 무릎이 아픈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면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걸 놓치면 어떤 문제가 이어지는지까지. 어려운 의학 용어는 빼고 생활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언어로 말할게요. 편하게 숨 한 번 고르고 시작해요. 왜 무릎이 아플까요? 무릎은 몸에서 가장 바쁜 관절이에요.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큰 힘을 받아요.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얇아지고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그 힘을 버티는 쿠션이 줄어들죠.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뒤쪽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균형을 잃으면 무릎 한쪽으로만 부하가 쏠려 통증이 더 빨리 올라와요. 여기에 체중, 오래 앉아있는 습관, 갑작스런 운동, 딱딱한 신발 바닥까지 겹치면 무릎은 계속 나 힘들다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을 방치하면 생기는 순서. 통증을 피하려고 덜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더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같은 활동도 더 힘들고, 그러면 또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허리나 엉덩이에 보상 통증이 생기고, 걸음이 짧아지고, 균형이 나빠져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활동이 줄면 기분도 가라앉기 쉬워지고, 수면질이 떨어지면서 통증 민감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덜 써서 아픈 관절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올바르게 쓰면서 강하게 만들자가 핵심입니다. 좋아지려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하 분산이에요. 무릎만 갈아서 쓰지 말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일을 나눠 가져야 해요. 둘째, 점진적 강도. 갑자기 많이 하면 염증이 도지니 아주 작은 강도부터 조금씩 늘리는 게 정답이에요. 셋째, 일상의 반복. 일주일에 2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의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이 3가지만 진짜로 지켜도 대부분의 일상 통증은 분명하게 내려갑니다. 통증을 다르게 이해해 볼까요? 아픈 느낌이 곧 손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몸은 경고를 과하게 울리기도 해요. 어제보다 10%만 더 움직였는데도 낯설다, 조심해라고 경고음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할게요. 움직일 때 통증이 0에서 10이라면 34 이하에서 관리하며 운동 뒤 24시간 내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 괜찮은 신호예요. 반대로 24시간 넘게 통증이 남거나 밤잠을 깨울 만큼 아프면 과했구나, 강도를 낮추는 게 좋아요.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 일앉기와 일어서기.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으로 밀지 말고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엉덩이가 먼저 일을 하게 해보세요. 엉덩이로 일어서면 무릎 부담이 확 줄어요. 앉을 때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며 천천히. 급하게 쿵 앉는 동작은 연골에 부담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오래 앉아 있었다면 4050분마다 12분씩 자리에서 일어나 발목을 까딱까딱, 종아리를 펌핑해주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혈류를 깨워 무릎 주변의 뻣뻣함을 줄여요. 습관 2, 계단과 쪼그려 앉기. 계단을 오를 때 아프면 난간을 잡고 발 전체로 디디며 천천히. 내려올 때가 더 부담이 크니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꼭 내려야 한다면 발을 살짝 비스듬히 두어 무릎 정면 부담을 줄여주세요. 쪼그려 앉아 오래 청소하거나 낮은 곳을 정리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의자나 낮은 스툴을 활용하세요. 습관 3, 신발과 바닥. 딱딱한 구두, 오래된 운동화는 바닥 충격을 그대로 무릎에 전달해요. 쿠셔닝이 있는 신발, 미끄럽지 않은 바닥, 그리고 너무 다른 깔창은 반드시 교체. 집안에서도 슬리퍼보다 바닥 충격을 흡수하는 실내화를 추천해요. 습관 4, 가방과 체중. 한쪽 어깨로만 무거운 가방을 메면 골반이 기울고 무릎 한쪽이 과부하를 받아요. 가볍게 두 어깨로 분산하거나 배낭을 사용하세요. 체중은 민감한 주제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1kg만 줄어도 걸을 때 무릎에 걸리는 누적 부담은 꽤 줄어듭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가공식품과 단 음료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섭취를 고르게 올리는 방식이 좋아요. 무엇을 하면 좋아질까요? 핵심 근육 3세트. 첫째, 허벅지 앞쪽. 무릎을 펴주는 힘이 안정의 기초예요. 둘째, 엉덩이 뒤쪽. 엉덩이가 일을 하면 무릎은 쉬어갈 수 있어요. 셋째, 종아리 펌프. 혈류를 밀어올려 붓기와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오늘은 자세를 상상만 해도 따라할 수 있게 눈을 감고도 그려지는 설명으로 전할게요. 동작 가이드 1,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딱딱하지 않은 안정적인 의자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요. 발은 어깨 너비, 발끝은 정면.
가슴을 살짝 펴고 엉덩이를 뒤로 보낸다 생각하며 천천히 앉아요.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 속도를 늦추며 부드럽게 앉아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며 엉덩이가 먼저 힘을 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허벅지 바깥쪽으로 살짝 힘을 주세요. 통증이 올라오면 범위를 줄이거나 앉는 깊이를 얕게 해도 충분합니다. 동작 가이드. 이 앉은 자세. 무릎 펴기. 의자에 앉아 등이 살짝 곧은 상태. 배꼽을 부드럽게 당기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요. 완전히 펴는 지점에서 12초 멈췄다가 들었던 다리를 천천히 내립니다. 빠르게 휙 올렸다 내리면 관절이 놀라요. 천천히 올리고 잠깐 멈추고 천천히 내리기. 이 리듬을 기억하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무릎이 욱신거리면 각도를 줄이면 됩니다. 동작 가이드. 3의자 잡고 엉덩이 접기. 의자 등받이나 책상을 가볍게 잡고 서 있어요. 허리를 동그랗게 굽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입니다. 시선은 바닥 12m 앞.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긴장감이 느껴지면 성공이에요. 무릎은 살짝만 굽혀두고 허리는 길게 늘어뜨린 느낌. 올라올 때는 엉덩이를 앞으로 살짝 밀며 세워요.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계단, 앉기, 들기 모든 동작이 편해집니다. 동작 가이드. 사엽 엉덩이 깨우기. 의자를 가볍게 짚고 몸통은 정면. 한쪽 다리를 옆으로 작게 들어 올려요. 높이가 아니라 정확도가 목적이에요. 골반이 휘청거리지 않게 배꼽을 살짝 당기고 들어 올린 지점에서 1초 멈춘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작은 힘이 무릎이 안쪽으로 붕괴되는 걸 막아줘요. 동작 가이드. 옷가치발로 종아리 펌프.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으로만 서지 말고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쪽까지 고르게 힘을 퍼뜨리세요. 꼭대기에서 1초 멈추고 내릴 때도 툭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종아리를 통해 피가 위로 밀려 올라가면 무릎 주변의 뻣뻣함이 풀리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가 안전선일까? 이 모든 동작은 통증 34 이하에서 다음 날까지 통증이 남지 않는 범위가 좋아요. 만약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 갑작스러운 붓기, 열감, 무릎이 덜컹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강도를 낮추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통증이 오늘 기준으로 5 이상 올라가면 몸은 이미 경고 중이에요. 그땐 범위를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스트레칭은 어떻게?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길이까지만.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허벅지 뒤를 부드럽게 늘립니다. 허리는 동그랗게 말지 말고 골반만 살짝 접는 느낌으로. 서서 무릎을 나란히 둔 채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앞이 길어져요. 벽을 짚고 한 발을 뒤에 두고 체중을 앞으로 보내면 종아리가 길어집니다. 늘림의 느낌은 3, 날카로운 통증은 0. 이 기준을 꼭 지켜주세요. 식단과 영양. 무릎이 좋아하는 식탁. 우리 몸은 결국 먹는 걸로 재료를 받아요.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 매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콩을 챙기면 회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염분과 가공식품은 부종을 부르고 부종은 관절 압력을 올려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양념은 조금 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호두아마씨 같은 좋은 지방은 염증성 통증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와 칼슘은 뼈와 근육의 협업을 도와요. 물은 조금씩 자주. 갈증을 참지 말고요. 온찜질과 냉찜질, 테이핑 보조대. 움직이기 전에는 온찜질로 뻣뻣함을 풀고 활동 후 통증이 오른 날에는 냉찜질로 진정시키는 게 좋아요. 둘 다 1015분 이내. 피부를 보호할 수건을 꼭 대고요. 보조대는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근육이 쉬어버립니다. 통증이 심한 시기에 짧은 보조로 쓰고 점차 본인 근육으로 버티는 방향이 좋아요. 테이핑은 통증을 살짝 낮추고 움직임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자주 듣는 오해, 여기서 정리.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큰일 난 거다. 소리는 흔해요. 통증과 붓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부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연골은 한번 다르면 끝이다. 회복이 완벽히 원상복구되는 건 아니어도 주변 근육이 강해지고 움직임이 바뀌면 통증은 크게 줄 수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경험합니다. 운동하면 더 망가진다. 과한 운동은 맞아요.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가장 강력한 치료예요. 강도, 빈도, 회복 이 세 가지 조절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미션.
첫 번째, 하루 4050분 앉았으면 12분 걷기.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뒤꿈치로 밀기. 세 번째, 집 안계단은 내려갈 때만 엘리베이터 대체 고려하기. 네 번째, 신발 깔창과 밑창 상태 점검하기. 다섯 번째, 매 끼 단백질 챙기기. 그리고 통증 34기준을 지키기. 단 2주만 해보세요. 처음 35일은 낯설어서 더 피곤할 수 있지만 2주쯤 되면 앉았다 일어날 때 덜 아프다는 변화를 몸이 알려줄 거예요.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아픈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강도로 정확한 동작과 좋은 습관을 쌓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작은 성공이 다음 변화를 부릅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계단 대신하는 5분 안전 루틴과 잠들기 전 무릎이 편해지는 호흡과 스트레칭을 더 자세히 들려줄게요. 우리 몸, 오늘도 잘 돌봤습니다. 수고했어요.